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특강 현대시 적용학습 첫 번째 나와 있는 김소월의 시 하나하고 백석의 시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가 모두 다 거의 EBS 단골 손님이죠. 올해 또 실렸네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김소월의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소월의 시하고는 조금 맥락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김소월 그러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전통적 율결을 바탕으로 해서 한의 정서, 뭐 쉽게 말해서 이별의 정한을 많이 쓰는 그러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볼 이 글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현실의 상황, 그 상황의 문제를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작가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시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김소월의 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니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와는 함추시초, 요거는 연작시인데요. 그래서 뭐 문제 낼 만한 게 이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시를 읽었을 때 금방 이해할 만한 시니까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 포인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서월의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되일 땅이 있었다면, 제목도 굉장히 깁니다. 자, 이 작품은 김소월 작품 중에서 현실의식이, 금방 말씀을 드렸죠, 현실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작품으로서 평가된다. 이 작품의 화자는 집도 잃고 농사지을 땅 하나도 없는 떠돌이 신세로 일제강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유랑하던 당시의 조선인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유랑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일제의 눈을 피해서 조선을 떠나서 만주나 간도 등으로 떠돌던 그런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유랑민을 시적 화자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작품에서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보습되일 땅, 자, 제목에서 보습되일 땅이 있었다면이라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모습이랍니다. 보습이 뭔지 모르죠. 보습이 농기구입니다. 농사 지을 때 뭐 쟁기나 그런 것처럼 땅을 갈 때 쓰는 농기구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으니까 보습되일 땅, 내가 농기구를 가지고 내가 경작할 그럴 땅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 글 속에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노동의 즐거움이 실현되는 상상의 공간이다. 실제 공간이 아니라 상상의 공간이다. 시는 이를 통해서 삶의 최소 조건마저 상실된 절망적 현실 상황을 암시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이상과 현실의 거리, 다른 말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강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표현하는 한편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어 김소월 시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의지까지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좀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석의 산곡 함추시초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작품은 함경남도 함추지방에서의 기행을 제재로 한 연작시 중에 하나로서 산골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하는 하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 역시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하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산골에서, 산골이 뭘 상징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산골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하는 하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한겨울이 되면 바지런한 백성들로 표현된 벌들도 제 집으로 돌아와 쉬는 것처럼 자신도 골 안에 있는 집으로 와서 호젓하게 쉬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자, 시상 전개 방식이 나왔습니다. 공간 이동에 따라 쓰여진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이 작품은 상징적 공간을 활용하여, 그러면 이글 속의 공간, 산골로 나와 있는 그 공간이 단순한 산골이 아니라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상징적 공간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작품에 쓰인 토속적 시어, 이거는 토속적 혹은 감각적 이런 시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백석의 시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토속적 시어는 향토적 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자, 이제 어떤 시인지 대략 봤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부터 보죠. 자, 나는 꿈꾸었노라. 자,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소망을 얘기합니다.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자, 표현 방식 보세요. 일단 도치법 쓰고 있죠. 자신이 꿈꾸는 바,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도치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나는 꿈꾸었노라. 영탄적 어조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해제에 나왔던 말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말을 만들어 본다 그러면 동무들하고 하루 일을 다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꿈이죠. 다시 말하면 내 땅에서, 내 보습되일 내 땅에서 건강한 노동의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그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다시 이제 시상이 전환됩니다. 자, 내가 이 꿈을 꾸고 있지만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이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아까 해제에 나왔던 말을 가지고 또 말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자는 자신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건강하게 노동하고 싶어. 이걸 다른 말로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그리고 바로 그러나부터 자신의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죠. 그죠? 이런 상황을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런 건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 다시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되일 땅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소망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떠도르랴. 떠도는 것은 유랑인. 아까 해제에서 봤다시피 이 글의 화자는 자신의 땅을 잃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떠돌겠느냐? 아침에 저물 쏘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새로운 탄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탄식하면서 이곳저곳 떠도는 유랑인의 모습, 현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내 소망은 이런 건데 내 현실은 이곳저곳 떠돌면서 하루하루 탄식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동일이야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자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함. 자, 별빛 희망과 별빛은 아득하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하고 볼게요. 물결은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자,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희망이 결과적으로 같은 것 같죠. 별빛과 같은 말인 것 같고요. 동시에 또 떠오르기를 바라는 거니까 물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전부 다 하자가 소망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매우 희미해 아득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심정을 자 보세요. 뭐를 지금 황송하다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현실은 이러한 하자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기 어려운 부정적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하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작은 소망, 희미하지만 작은 소망, 작은 꿈을 꾸며 살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자체를 황송하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다시 봅니다. 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 자, 쉽지 않겠지만 희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리라. 나는 나가리라.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김소월 씨 같은 데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김소월 씨 중엔 굉장히 특이한 글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내 앞에 희망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죠. 별빛이 굉장히 아득하고 길도 굉장히 가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희망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하자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하죠. 내가 소망하는 그 순간을 성취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맞아 보시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 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혼자 산경에 김매이는 땡땡땡. 자, 이런 모습 하자가 소망하는 모습이에요. 하자의 어떤 지향점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은 희망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상황, 우리가 내 땅에서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하자의 의지를 밝히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래서 뭐 시 내용은 이제 이해했으니까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표현상의 특징에서 뭐 도치법도 여러 군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열거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도 있으니까 표현 방식도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지요. 자, 나는요. 백석의 시인데 이거는 글쎄 상징성이 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냥 읽으면 뭐 마치 산문시처럼 어떤 이야기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돌각담에 머루송이 까맣게 익어 있고, 자, 처음부터 색채 이미지를 쓰면서 어떤 공간의 속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돌각담에 머루송이가 까맣게 익어 있고, 자갈밭에 아즈까리 알이 쏟아지는 잔풍하니 볕바른 골짜기다. 자, 어떤 골짜기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보다시피 글쎄요, 까만 머루송이도 있고요, 아주까리 알도 쏟아진다고 했으니까 좀 느낌상으로는 풍요로운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뭔가 풍요로운 그런 공간인 빛이 잘 드는 골짜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였다.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보내고 싶어 하는 공간이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시어의 긍정 부정의 판단은 화자 입장에서 본다 그랬죠. 이 골짜기는 일단 이미지 자체도 풍요로운 공간, 따스한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고, 하자가 동시에 이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싶어 하는 공간이니까 하자가 긍정으로 보는 공간이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집을 한 채 구하였다. 집이 몇 집 되지 않는 골짜기 안은 모두 터앗에 긴장감이 퍼지고, 자, 이 사람 그 백석은 평안도 사람이라 가지고요, 사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투리 같은 걸 쓰는 걸 보니까 이 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토속적인 어휘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것도 하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골짜기의 모든 집들의 터앗에 긴장감이 퍼지고 뜰하게 잡꽃 낯가리가 쌓여서, 그러면 김장을 할 때이기도 하고 추수를 할 때이기도 한다니까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늦가을이 모양입니다. 뜰하게 잡곡 낯가리가 쌓여서 어느 세월에 비일 듯한 집은 보이지 않고, 자, 어느 세월에 걷다가 보니까 보이던 집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꾸 골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래서 아까 해제에서 하나 본 게 있어요. 이 글의 시상의 전개 방식이 뭐냐면, 하자가 한 공간에 서서 이것저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자가 골짜기 안으로 점점점 걸어 들어가면서 자기가 본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상 전개 방식은 하자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쓰여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별 얘기가 없네요. 하자가 한 겨울 동안 겨울을 보내고 싶어하는 골짜기의 풍경, 골짜기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자, 골짜기가 다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 능화 집이 한 채 있어서, 자, 이제 골짜기 끝까지 들어와서 산 밑에 있는 어떤 집에 옵니다. 돌 능화 집이 한 채 있어서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자, 이제 안주인이 하는 말이야.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겨울이 되면 집을 내놓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여기 살다가 겨울이 되면 마을로 내려간다라는 말인 것 같죠. 집을 비운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인의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해가 든 마당에는 꿀벌이 스무 남은 통 있었다. 날 기울은 나를 햇볕 장글장글한 툇마루에 걸어 앉혀서, 자, 보세요. 아마 낮에 따뜻한 햇볕인 것 같아요. 낮 기우는 나를 햇볕이 장글장글한 작은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툇마루에 걸어 앉혀서, 자, 보시면 표현상의 특징은 낮 기울이 어떤 그 햇살이 혹은 어떤 날씨가 나를 그 따뜻한 마루에 앉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자가 앉은 거죠. 그죠? 하자가 따뜻한 햇살 속에서 툇마루에 앉은 건데, 햇살이 나를 앉춘 걸로 표현했으니까 그 주객전도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표현 방식은 주체와 객체가 뒤집어진 주객전도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툇마루에 앉혀서 지난 여름 도라꾸를 타고, 트럭입니다. 트럭을 이제 일본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지난 여름에 트럭을 타고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자, 벌들이 꿀을 치지는 않죠. 그죠?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벌들이라고 했는데, 꿀을 치는 건 사람이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꿀벌을 키우는 것을 꿀을 친다라고 표현하는데, 표현상으로는 꿀을 치고 돌아온 꿀벌이 꿀을 쳤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집 사람들이죠. 그죠? 부지런하게 한 여름을 보낸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여기 벌들은 뭐 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골짜기 안에 살고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모습,
자, 그 사람들을 벌이라고 상징화시켜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벌들을 바라보면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국화도 시들고 이 바지런한 백성들도 다 제 집으로 들어간 뒤에 이 골짜기에 올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면 이 골짜기는 어떤 공간인지 한번 봅시다. 하자가 일단 오고 싶어 하는 공간이니까 하자가 지향하는 공간이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오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면상으로 이런 골짜기하고 대비되는 곳이 이글 속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속세의 모습이겠죠. 속세는 나한테 안식도 줄 수가 없고 나한테 평안을 줄 수도 없는 공간이지만 겨울이 되면 난 이 골짜기에 들어와서 나 홀로 안식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글 전체의 내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지런하게 한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을에 늦가을에 어떤 골짜기를 찾아가서 겨울이 오면 나도 이 골짜기에서 안식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안식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글 전체 내용처럼 보입니다. 뭐 표현상의 특징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도 없고요. 보다시피 뭐 주객전도 쓰인 거 하나 보이고 꿀벌을 사람들의 모습에 비유하는 것들 뭐 그거 하나 보일 뿐이고 특별한 건 나머지는 잘 보이는 표현 방법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혹시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1번부터 보죠. 가는 나와 달리, 자 이렇게 묶어놓고요. 가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하자의 내면 의식을 부각해. 자, 영탄적 표현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눈에 띄는 게 감탄사죠. 아, 이런 거. 가에서는 이미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미를 보라 그랬죠. 감탄형 어미, 뭐뭐 하는구나, 이런 거. 세 번째는 서리법이 있어도 영탄적 어조일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군가를 부르는 돈호법이 있으면 그렇다라고 했는데 가에는 감탄사도 쓰이고 있고요. 감탄형 어미도 쓰이고 있죠. 일단 가는 맞습니다. 근데 나가 그렇지 않은지 검토해야죠. 나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쓰인 게 없죠. 가는, 나는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2번. 가는 나와 달리 하강의 이미지, 가의 하강의 이미지는 글쎄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상적 분위기, 가시를 보면 물론 애상적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극복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자, 3번.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가에서는 동일한 시행이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는 있는데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어 가에서는 계절의 순환 자체를 나온 게 없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늦가을이죠. 늦가을인데 늦가을에서 이제 겨울이 오면 난 뭐뭐 할 거야. 늦가을에서 겨울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계절의 순환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이 나온 건 없으니까 4번도 앞뒤가 모두 틀린 거고요. 자, 5번은 가와 나는 모두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의성어가 사용됐다면 그럴 텐데요. 아마 둘 다 없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2번 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인간에게 특정 공간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시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 공간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다. 가는 일제강점기 집과 땅을 빼앗겨 고향을 떠나 유랑하던 조선인의 정안을 형상한 작품으로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려는 당대 조선인들의 바람을 특정 공간에 대한 지향으로 드러내고 있어. 이 특정 공간이 보습대일 땅이겠죠. 그 다음에 나는 현실의 삶에 지쳐있던 시인이 함추 지역을 유랑한 체험을 담은 작품인데 화자는 한겨울을 나기 위해 특정 공간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답답한 삶에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싶은 시인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뭐 시에서 우리가 이미 판단했던 것들이네요.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집을 잃고 떠돌며 새로운 탄식을 얻었다는 것은 국권 상실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신세가 된 조선인들의 정한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집을 떠나서 유랑민이 된 사람들의 탄식을 표현한 것이니까 1번은 가능하겠네요. 자, 2번 가에서 자칫 가늘은 길을 나는 나가리라는 것은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자, 왜 어렵죠?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죠. 이 길 자체가 내가 지향하는 거 어떤 나의 삶일 텐데 그 길이 굉장히 가늘어.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어렵다는 거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한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 쉽지 않겠지만 나는 나아가리라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2번도 문제가 없고요. 3번은 나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려고 한 것은 잠시나마 답답한 현실과 단절한 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뭐 보기에서 분명히 얘기했고, 자 4번 가에서 우리의 보습대일 땅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나에서 이 골짜기 안은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 5번에 보죠. 가에서 별빛의 아득함과 나에서 날이어서 추워져서 쑥국화꽃이 시드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하자의 위기감. 글쎄요. 가에서 별빛을 어떤 소망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 아득하다고 표현했죠.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울지도 몰라. 가는 이 설명이 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날이 어서 빨리 추워져서 여기 가면 좋겠네.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어도 위기감은 나에서는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마지막 문제 세 번째 거 볼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이 즐거이 꿈 가운데 그 부분이네요. 기억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 자,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은 이 글 속에 나오는 바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하자가 소망하는 현재의 모습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꿈꾸고 있는 모습인 거지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자, 니은은 내 몸은 떠나가니 볼지어다. 이 부분 니은은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는 현재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아니라 현재를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온 새벽 동무들 저 혼자 땡땡땡 상경에 김매이는 모습 하자가 소망하는 모습이죠. 자, 디귿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3번이죠. 희망이 결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난 앞으로 나아가서 저런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하자의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리을도 보죠. 리을이 나는 자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인데요. 자, 리을은 소망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 거 아니죠. 자신이 소망하는 공간을 둘러보고 그 공간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확신 같은 거 없어요. 그 나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소망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한 것에 대해 꼭 그렇게 될 거다 확신 같은 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미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겠다는 다짐. 자, 미음이 뭔데요? 미음이 낮 기운은 나를 햇볕 장글장글한 툇마루에 걸쳐 앉혔어. 자, 현재 상황에서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골짜기 안에서 햇볕을 즐기고 있는 하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시면 5번에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확인도 안 되고요. 현재에 만족하겠다는 다짐. 자, 현재를 만족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한 다짐이 나온 게 아니죠. 5번도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의 의미로 맞는 것은 3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은 시입니다만 어쨌든 강의를 참고하셔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